아, 안녕하십니까. 결승전이 월요일인가요? 네, 월요일이고, 3, 4위전이 하루 전날이더라고요. 19일, 일요일. 좀 쉬고, 이제 결승전을 맞이하겠는데, 사실 뭐 이 예측을 좀 원래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잘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또 이제 뇌피셜 방송이다 보니까 절반은 무당 방송이잖아요. 말하자면 뭐 보시는 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맞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참 인생이 보면은 자기 건 잘 못 맞추는데 남의 건 잘 맞춰.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다 맞는 건 아니고요. 구제가 큰 것들은 좀 맞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거를 단순히 운에 맡긴다기보다는 이제 상황을 보는 거죠. 아르놀드 슈펜글러가 썼던 서구의 몰락에서도 이제 이야기했듯이, 어떤 상황을 보면은 그 거시적인 모양을 보면 대충 그 부분을 알 수가 있다. 앞으로 서구는 몰락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르놀드 슈펜글러가 19세기에. 그러니까 참 인생을 참 거시적으로 보는 사람이죠. 20세기까지도 서구는 잘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전까지도 많이 잘 나갔다고 생각한 거지, 아르놀드 슈펜글러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아르헨티나를 좀 예측을 하고 싶었는데, 뭐 워낙 뭐 주가도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오니까 뭐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어수선했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아르헨티나 얘기를 좀 할 기회가 있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정도가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횡보인데, 이건 이제 예측을 한 거고, 아르헨티나는 제가 솔직히 우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우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메시의 마법이죠. 메시는 왜, 그러면 메시가 잘해서 그러냐? 사실 그러니까 4년 전에도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어요. 연달아 우승하는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있기야 있겠죠. 월드컵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근데 아무튼 뭐 일생에 한 번 우승하기도 힘든 건데, 연달아 우승을 한다는 것은 운이 아닌 거죠. 메시라는 사람한테 입장에서는. 그럼 도대체 그게 운이 아니면 뭘까? 그런 얘기를 또 저희가 청년인 방송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보면은 이제 요번에 올라간 나라들 보면은 잉글랜드, 스페인 4강, 잉글랜드, 스페인, 프랑스, 아르헨티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딱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잉글랜드는 축구의 종주고, 스페인은 무적함대, 그리고 프랑스는 뭐 어쨌든 음바페라는 어떤 걸출한 스타가 있고, 또 프랑스가 이상하게 뭐 왜 축구를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잘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프랑스가 공격력이나 수비가 되게 탄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딱 전력으로 봤을 때는 프랑스가 제일 강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우리가 수치적으로 플레이어들, 삼성 라이온즈 같은 거지. 삼성 라이온즈가 선수들 딱 보면은 그냥 우승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구로 따지면은, 잉글랜드는 두산이지. 원래 원년 우승팀이니까. 우리가 프로야구 하면 오비잖아요, 혹시. 그러니까, 야구로 따지면 이제, 잉글랜드가 두산이고, 프랑스가, 이번에는 삼성 라이온즈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나라가 좀 멋스러운 나라다 보니까, 그래도 재밌는 게 다 검둥이야. 검둥이라고 쓰면 안 되죠, 또. 다 흑인이에요. 흑인. 자, 그래서 그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저기 스페인 총리인가, 전 총리가. 프랑스가 맞냐, 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진짜 그렇게 얘기가 나올 만도 한 게, 프랑스는 다 검은색이더라고요. 근데 스페인만 해도 검은 사람이 거의 없는데, 프랑스는 다 검은 사람이니까, 참 프랑스도 보면 약간 하는 게 좀 얄궂죠. 국내, 원래 우리가 프랑스인이라 그러면 딱 그냥 얼굴 하얗고 이런 걸 프랑스인이라 생각하지,
누가 그 뭐 국적은 프랑스라고 그래서 다 프랑스입니까? 그 스페인 총리 말이 그 얘기가 아니잖아. 너희들 다 뭐 수입해서 데려온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프랑스가 보면 약간 좀 야멸차다 그러나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지. 뭔가 좀 뭔가 진심이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좀 포장된 느낌. 그 나라 자체도 좀 양면성이잖아요. 제가 본부장이 시대를 말한다 해서도 얘기했지만 프랑스는 양면적인 국가야. 귀족을 지방하지만 혁명이 일어났고, 고급스러운 명품을 지향하지만 또 서민적인 걸 되게 우선시 여기는 듯하게 자유평등 박애가 또 그 나라의 어떤 모토잖아요. 되게 웃기잖아요, 그렇죠? 자유평등 박애면 귀족이 아니잖아. 근데 프랑스는 또 명품의 나라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중적인 나라입니까? 솔직히 저는 이중적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양면적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걸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프랑스라는 나라를 보면은 딱 봐도 뒷심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뒷심이 없어 보입니다. 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혁명 일으키고 나서 나폴레옹이 황제로도 올라올 수 있는 나라인 거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생각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본부장이 시대를 말한다 했었지만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흥미가 안 가더라고요. 나라 자체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 유럽의 중국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국하고도 별로 이렇게 썩 매칭이 잘 안 되는 느낌인 거고. 예, 뭐 그렇습니다. 예. 불란서 제과만 좋아요. 불란서 제과. 옛날에 우리가 동네 빵집 이러면 불란서잖아요. 불란서. 예, 불란서 제과는 좋습니다만은 뭐 문화 같은 것들도 뭐 많다고 하는데 뭐 요번에 프랑스 그 올림픽 때 그 난리치고 한국을 북한이라고 부르질 않나. 올림픽 개막전이라 그랬는데 홀딱 벗고 나와가지고 뭐 동성 어쩌고 하면서 그런 거 하죠. 그러니까 좀 쓸데없는 오바질이야.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유튜브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유튜브니까. 그러니까 제가 프랑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그 느낌이 뭔지 아시죠? 우리 구독자 분들의 느낌하고 비슷할 거라고 저는 느낌이 오는데 한번 뭐 댓글로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르놀트 슈펜글러가 서구의 문학에서 썼던 얘기지만 대중들의 그 느낌이 얼추 맞아. 19세기의 유럽인들이 야 이래가지고 유럽이 되겠냐? 결국은 유럽은 망할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한 거야 자기들끼리. 지식인들끼리. 무슨 뭐 문란하고 뭐 남 무시하고 뭐 귀족인 척하고 개명 떨고. 그 아르놀드 슈펜글러가 그거 쓸 때 서머셋 모음이라고 하는 그 영국 작가도 그런 글을 되게 많이 썼어요. 막 유럽인들의 특히 영국인들의 그 속물스러움, 스노비즘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 대한 책을 많이 썼던 얘기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근대 문학을 되게 좀 좋아했어가지고 뭐 조지 푸콘네드라든지 뭐 서머셋 모음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참 많이 봤는데 보면은 항상 그 작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약간 삐딱한 거야. 자기 나라에 대해서. 영국 좀 짜증난다 막 이런 느낌. 너무 좀 가식적인 것 같아 막 이런 느낌. 프랑스나 영국이 약간 그런 부분에서 자웅을 겨루는 나라들인 거죠. 3, 4위가 지금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가는데 일단 뭐 예측 방송으로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럽게 프랑스가 이긴다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기가 프랑스가 위에 있어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붙었을 때는 감정이 없어요. 물론 영국하고 프랑스가 100년 전쟁이니 뭐니 그러는데 영국하고 프랑스가 붙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베이직이 위인 나라가 힘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 팀은 거기서는 왜냐면 둘 다 더 재수가 없는 팀이야.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뭐 그렇게 전 세계인들이 봤을 때는 이제 대영 제국의 그 느낌도 이미 끝물이고 프랑스도 옛날에 그 빛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나 전 세계인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뭐 누가 봐도 이렇게 우리보다 좀 한 수 떨어지는 나라들이 봐도 비슷한 눈빛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응원단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전 세계적인 응원의 느낌이 되게 중요해. 중요합니다. 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 지금 축구협회 정몽규나 홍명보가 저렇게 욕을 먹고 지금 딸려 내려가지고 사임하고 이것도 국민적인 그 흐름이 자기들이 그 할 수 있는 방어력,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다 만들어 놔가지고 절대 딸려 나갈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딸려 나갔잖아요. 그 민심이라는 게 무섭다니까. 민심은 호랑이나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붙었을 때는 프랑스가 이길 거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스코어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3대2 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골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예, 영국하고 프랑스는 골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예, 둘 다 지금 한 매 쳤거든. 영국도 지금 아르헨티나한테 져가지고 거의 멘붕이고, 근데 다 이긴 걸 졌단 말이야. 영국이 처음에 엄청 공세로 나갈 거고, 프랑스는 사실 스페인보다 그 기술이 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베이직이 위였는데도 불구하고 2대0으로 졌어요. 그러니까 약간 황당하게 진 거지, 프랑스는. 그러니까 상당히 베이직하게 아마 그 경기를 운영할 거다. 그래서 음바페도 나름대로는 지금 상당히 전열을 불사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원래 이 나오기로 한 골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결승전에 나오면 우승을 하는 거고, 그게 3, 4위전에 나오면 3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가 3등을 하고 영국이 4등을 하면서 그나마 지금 국력으로 보나 프랑스가 좀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치대로 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제 스페인하고 어디예요? 아르헨티나잖아요. 이 아르헨티나가 요번에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1986년인가요? 포클랜드 전쟁이?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가 져가지고 국민적 개망신을 당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마라도나도 있었고 했을 텐데, 아르헨티나가 좀 잘 사는 국가였고, 물론 대영 제국만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잘 사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이제 군부 독재가 많고 우파든 좌파든 군부 독재에 의해서 나라가 휘청거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 결국은 이제 쓰러진 게 이제 아르헨티나인데, 그래서 그 국력이 모여지지 않았던 부분이 결국은 포클랜드 전쟁에서 이제 영국한테 진 거죠. 왜? 영국도 80년대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영국이 포클랜드 전쟁하면서 자존심은 세웠지만 솔직히 영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사실. 예.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많지. 예, 대영 제국에서 무너진 게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이게 폭삭 무너졌어, 폭삭. 그래서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영국을 요번에 이김으로써 자존심을 완전히 세웠고, 요번에 스페인까지 이기면 정말 재밌어지는 게 뭐냐면, 스페인이야말로 정말 아르헨티나의 뭐예요? 한일전이지 뭐. 옛날에 식민지 종주국이잖아요. 스페인이라는 거는 아르헨티나에는 원래 철천지 원수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스페인이 남미에서 했던 짓을 보면은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 통치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 같이 잘 살자는 개념도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스페인의 남미 식민지 역사를 읽어보면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스페인이라는 인간 자체가, 저는 역사를 읽고 세계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스페인이라는 놈들에 대한 정리가 떨어져요. 정말 스페인은 쓰레기구나. 그러니까 영국도 쓰레기인데 스페인은 더 쓰레기야. 영국은 그래도 섹터가 넓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국민들을 괴롭힌 거잖아, 자국민들을. 되게 막 호주로 보냈다가 거기서 그러니까 막 그 영국 범죄인들을 보내가지고 엄청 고생을 시켰지. 가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고, 여자들 소매치기 한 거 가지고도 호주에 보내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그 야경 국가의 모습으로 영국이라는 나라가 없는 사람한테는 정말 엄청나게 힘든 나라였어요. 영국의 대영 제국이. 그것도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책에 다 써놨지. 그래서 캐나다하고 호주 이런 데가 영국 본토에서는 정말 거의 살 수 없을 정도로 영국이 너무 가혹하고, 웬만한 거 가지고 다 막 손 자르고 막 그랬어요, 진짜. 그럴 정도로. 태형도 심하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호주라든지 캐나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발로 간 건 캐나다고, 못 살겠다. 영국은 너무 진짜 힘들다. 본토는 너무 힘들어. 돈 없으면. 사람들 마치 개 취급을 하니까, 호주는 범죄인데, 완전히. 더 하층민이 호주인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나마 그거는 그 자국민으로 그렇게 한 건데, 스페인은 뭐냐면, 완전히 그냥 사람을 거의 다 죽였어요. 남녀고 다 죽이고, 그냥, 거기 있는 황제도 그냥 뭐 다 죽여버리고, 그냥 싹 멸족을 했어요, 멸족을. 멸족을 하고, 금 이런 거, 은 이런 거 잘 뽑아내려고 수은으로 막 그냥 사람들이 수은으로 손으로 버무려가지고, 금 빼내기 위해서 사람들 다 그냥 완전히 이빨 다 빠지고 그냥 다 그냥 암으로 죽은 거지, 수은 중독으로. 그렇게 하게 만든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아주 무서운 나라들이에요, 걔네들. 나는 세계사를 읽으면 스페인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하나도 안 생겨요. 정말,
뭐 이상한 나라, 변태야, 사이코패스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인이 그걸 다 알지. 예. 특히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무적함대도 무적함대지만 전 세계에서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원조는 스페인이잖아요. 어? 그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좌우선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은 오른쪽은 스페인, 왼쪽은 포르투갈 뭐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아니다, 오른쪽은 포르투갈, 왼쪽은 스페인이구나. 그래서 오른쪽은 포르투갈에서 브라질까지는 어떻게? 포르투갈, 왼쪽으로는 스페인. 그러니까 이제 아르헨티나니 뭐 이런 쪽은 다 스페인이었던 거죠. 멕시코니 다 스페인이었던 거죠. 아무튼 뭐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이에요. 근데 스페인인데 워낙 이제 뭐 아르헨티나도 스페인한테 독립하면서 전쟁하고 별거 다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스페인하고는 앙숙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번에 아르헨티나는 국가적인 어떤 은원을 다 풀어버려요. 요번에 다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스페인이 이기는 거는 뭔가 이 개념적으로 맞지가 않지. 물론 이제 스포츠라는 것을 거기까지 연관시켜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스포츠가 그 연관시키는 거예요. 원래 이 스포츠 월드컵 왜 만들었는 줄 알아요? 총질하지 말고 축구로 해. 이래서 월드컵 만든 거예요. 월드컵은요,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말씀드렸죠. 30년 전쟁을 그냥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월드컵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30년 전쟁이 있잖아. 30년 전쟁, 어디야? 유럽에서 있었던 피비린내라는 전쟁, 그러니까 30년 전 끝나고 베스트팔렌 조약이 나오면서 유럽이 근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국가가 자웅을 겨루면서 서로 막 팍치게 싸웠던, 그러니까 중국으로 따지면 춘추 전국 시대야. 그게 30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신교도와 구교도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모든 국가들이 다 싸웠어요. 그걸 형상화시켜놓는 게 월드컵이에요. 예, 그게 월드컵입니다. 그때는 아르헨티나하고 이런 남미들도 다 같은 그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그 30년 전쟁에서 같이 싸웠다고 보면 되는 거죠. 세계사는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메시의 마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보면 메시가 남미 축구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삼바 또는 뭐 브라질 축구나 뭐 이런 거 보면 마라도나도 그렇고 약간 싸가지가 없는 걸로 좀 나오잖아요. 남미 축구 보면은 사람들이 축구는 잘하는데 좀 싸가지가 없고 뭐 인사도 잘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신의 손 같은 거 하고 또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잘하긴 하는데 이렇게 좀 정이 안 가는 축구가 남미 축구잖아. 근데 그 개념을 완전히 바꾸고 뭔가 겸손하고 뭔가 좀 진중하고 이런 느낌으로 바꾸는 게 메시야. 그러니까 남미 축구에서 아르헨티나 축구가 가졌던 그 어떤 건 싸가지 없음이나 좀 무례함 이런 것들을 메시가 완전히 그냥 그 중화시켜 버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르헨티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모든 걸 다 문물을 겸비하고 지덕을 겸비한 뭐 이런 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 아르헨티나가 우승하길 바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아마 아르헨티나를 우승하길 바랄 겁니다. 스페인에 대해서 특별히 뭐 상당한 뭐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아르헨티나가 막판에 영국 애들한테 2점 넣어서 이긴 것도 저는 그 기운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청년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만약 YTN 나가서 이런 얘기 하면 무슨 기운? 이렇게 했지. 뭔 기운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튜브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하는 거는 영국하고 프랑스는 프랑스가 이긴다. 그리고 스페인하고 아르헨티나는 당연히 아르헨티나가 이기는데 아르헨티나가 3대1로 이긴다. 스페인을. 그리고 프랑스하고 영국은 3대2로 프랑스가 이긴다. 골이 많이 나온다. 이런 예측을 제가 드립니다. 아니 말고요.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근데 아무튼 제 예측은 그렇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우리 구독자분들의 또 예측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써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주말 내내 또 시간이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은 또 이제 어떻게 예측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예측은 그렇다. 이 말씀 드리려고 영상 올렸습니다.